네, 연수 문제 130쪽에 그거 전부 다 풀게요. (270번부터) 봅시다. 2차 방식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f 알파와 f 베타가 1이다. fx. 자, fx가 이게 fx가 아니야. 이게 fx이려면 알파를 넣으면 0 돼야 돼, 1 되는 게 아니라, 베타를 넣으면 0 돼야 돼, 1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fx에 알파 넣으면 1이고 fx에 베타 넣으면 1이잖아. 맞아요? 그 말은 어떤 fx는 1이라는 식, 즉 fx-1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이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뜻이에요.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랬을 때 2차항계수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뭐였어? 이거였잖아. 그럼 얘네들이 같은 식이란 뜻이야. 알아들어요?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애는 이거였는데 fx 빼기 1이 두 근으로 갖는다며. 그럼 이 밑줄 친 거 두 개가 같은 식이란 뜻이라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fx 빼기 2라고 x제곱 더하기 x-4가 같은 식이니까 fx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되는 거고요. mn에 대해서, 실수 mn에 대해서 271 실수 mn에 대해서 x제곱 mx 더하기 n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다. n분의 1, n분의 1을 두고 나는 2차 방정식이 요거일 때 a 더하기 b는 얼마냐 그러네. 자, 개수가 모두 유리수면 무리수근을 켤레로 갖는다 그랬지. 개수가 모두 실수면 허근을 켤레로 가져요. 그럼 얘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니까 두 근이 다 나왔죠. 알아들어? 그럼 mn은 두 근의 합 곱으로 찾는 거지. 마이너스 1 더하기 2i랑 마이너스 1 빼기 2i를 더하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날라가고 마이너스 2다. 얘가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m이니까 m은 2고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i하고 마이너스 1 빼기 2i를 곱하면 n인데 합차 공식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i의 제곱이니까 1 빼기 4i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로 바뀌어서 5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mn이 나왔어요. 근데 m분의 1과 m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란 얘기니까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했으니까 m은 2분의 1이니까 2니까 2분의 1이고 n은 5분의 1이죠. 그럼 또 두 근의 합은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될 거고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은 b. 그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뭐 계산하면 되겠죠. a, b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272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퀄 0.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6이래요.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인 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k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실수 k의 값은 그랬네요. 실수 k의 값은 그랬어요. 두 가지인데? 아, 어차피 상관이 없구나. 그럼 요 두 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값끼리 더한 건 6이고 그냥 더한 건 4래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알파, 베타 부호가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알파, 베타 부호가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알파, 베타 부호가 같으면 3 더하기 4나 절대값 3 더하기 절대값 4나 또 둘 다 음수면 어떻게 하는데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나 절대값 마이너스 3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4나 최소한 절대값은 같아야 돼요. 둘이 부호가 같으면. 이해돼 안 돼? 근데 숫자 자체가 달라지잖아. 뿔만 바뀐 것도 아니고.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하나는 부호가 양수고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뭐 이런 거지 뭐. 하나는 5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야. 절대값에서 더하면 6이고 뭐 이런 느낌이야.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야. 일단은 뭐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해돼? 그러면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알파와 베타가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이해돼? 그럼 둘 중에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곱한 거 구할 거니까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별로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냥 정해.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면 절대값 알파는 알파고 절대값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예요. 얘가 6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니까 연립하면 뭐야? 그냥 알파가 5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네. 곱하면 마이너스 5지. 그렇게 나오겠죠.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 아 둘이 부호가 다르겠구나 이 정도는. 이런 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거 뭐 어떤 책 뒤져봐야 이렇게 된다고 뭐 나와 있는 책이 있나. 알아들어?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니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지. 이게 뭐 절대값이 더한 거가 그냥 더한 거랑 바뀌면은 부호가 다르다. 물론 나는 수업하면서 문제에서 보이니까 설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아들어? 273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퀄 0.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px 더하기 x 마이너스 3의 두근을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하겠다. p-1이 0일 때 그랬네요. 그러면은 px가 2차라 그랬어요. 2차씩 px라는 말이 있으니까 2차에다가 x 더하고 마이너스 3 더한다고 해서 뭐 3차, 4차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 1차로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이거 이렇게 바뀌어도 2차가 제일 높은 건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2차잖아. 맞아? 그러면은 px 더하기 x-3이라는 애가 얘랑 얘를 두근으로 하는 식이라며. 그러면 px 더하기 x-3은 a의 x제곱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네. 그런데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 알파 베타가 2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7. 그럼 얘는 빼기 합 빼기 7x x제곱 빼기 합 더하기 곱. 이걸 항상 기억을 해줘야 돼요. 더하기 곱.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을 곱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에요. 얘가 2고 얘가 5니까 6, 8이야? 8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p-1이 얼마라고? p-1이 0이라고. 그럼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 p-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a에 1, 플러스 7, 플러스 8. 그러면 p-1이 0이니까 필요 없고 마이너스 4는 16a.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px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 이거 다 넘기고 전개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p2 구하라며. 그럼 이 상태에서 2 집어넣으면 되지. 74 7이 14. 그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뭘 열심히 넘기고 앉아있어. 시간 낭비지. 알아들어요? 구하라는 게 px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px에다가 숫자 집어넣은 걸 구하라고 그러는데 뭘 열심히 넘기고 전개하고 그러고 있나. 이거 막 뭐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막 이렇게 해서 분수 통분해서 계수 정리하고 이러고 있는 게 더 시간 낭비입니다. 알아들어요? 이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베타가 크네요. 베타가 크다. AB가 알파고 BC가 베타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x에 대한 이차 방정식.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거는 설명을 이런 식으로 들은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할 텐데, 사실은 민준이 빼고 다 들은 적이 있어야 되는데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 이렇게 직각삼각형 안에 사각형이 들러붙어요.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직사각형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정사각형이긴 해. 직각삼각형 안에 사각형이 붙으면 무조건 뭐라고 했는데 내가 작년에 선우? 직각삼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붙으면 직사각형이 붙으면 무조건 뭐다 그랬어요? 이런 거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그냥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뭐야?
닮음이죠. 무조건 닮음이야. 무조건 닮음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를 더 강조했어요. 무조건 닮음인데 항상 뭘 이용해라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항상 전체 삼각형을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얘네 둘 가지고 닮음비 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식이 거지 같아진다고. 안 풀리는 건 아닌데 계산이 지저분해지니까 얘랑 얘도 닮았어요. 얘랑 얘도 닮았고 얘랑 전체도 닮았고 얘랑 전체도 닮았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항상 닮음인데 전체를 이용해라. 얘랑 전체를 이용해도 되고 얘랑 전체를 이용해도 돼요. 알아들어? 거기까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작년에 니네 닮음할 때 내가 이렇게 생긴 문제 졸라게 많이 했는데 왜 닮음 대답이 한 명밖에 안 나오고 뭘 봐. 자,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의 둘레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요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를 K 없죠? K라고 해봅시다. K라고 할 거면 자, 요 조그만 거 이용할까요? 조그만 거 이용하면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K예요. 알파 마이너스 K 대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K 대 알파는 K 대 베타 K 대 베타 이런 비례식이 성립하겠죠. 닮은비 작은 거 대 큰 거는 작은 거 대 큰 거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이용해도 되고 그런다 했어요. 내항의 곱 알파 K는 외항의 곱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K 넘어가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K는 알파 베타고요. K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 이래요.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2니까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레 길이는 2분의 1에 4 곱하면 2고요. 정사각형 넓이는 4분의 1이에요.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4x제곱 mxn이니까 4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는 n은 4로 묶어서 x제곱의 두근의 합 얼마야? 4분의 8,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x 두근의 곱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4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니까 m은 마이너스 9고 n은 2고 이러면 끝났잖아. 어머니 알아들어요? 뭐 그 다음에 또 있나? mn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더하면 되잖아. 이해됩니까? 요 페이지에 내가 다 풀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우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풀면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많이 어렵지 않아 문제들이.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함수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도를 특별히 나갈 건 아닌데 이차함수 관련된 내용을 이 책의 리뷰 내용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이차함수 기본적인 내용을 볼 거고 이차함수 관련돼서 프린트 나갔지. 받은 친구 있고 안 받은 친구 있고 그럴 건데 안 받은 친구들은 얘기하고. 자, 일단 이차함수의 기본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는 0이 아니다. 내가 요 2차 함수면 뭐 2차 10부터 2차 방정식 계속 2차 함계수는 0이 아니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2차 함수도 2차 함수이려면 2차 함계수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2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는요. 기본 그래프 y는 ax 제곱이고요. 얘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이거는 뭐 2차 함수 전부 다 그래요.
알고 있죠? 이차함계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요. 공통적으로 꼭지점이 0,0이고 그래서 A가 양수인 애는 0,0이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볼록이고 Y축이 이차함수 한가운데를 자르는 축이라고 그래요. 축. 대칭축을 쭉 그린 거야. 우리 선대칭, 점대칭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도형이야. 선대칭의 대칭축을 축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Y축이 축이면서 좌우 대칭이다. 좌우 대칭이다. 위로 볼록이면 아이고. 위로 볼록이면 0,0을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생겼다. 물론 축은 Y축이다. 축을 방정식으로 Y축을 방정식으로 X는 0이라고 합니다. X는 1, X는 2, X는 3, X는 마이너스 1 이런 그 1차 함수는 아니면서 직선을 표현하는 방식 중학교 2학년 때 하죠. 그래서 Y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X는 0이라고 해요. 그래서 축방정식이 X는 0이고 축방정식이 그래서 축방정식하고 꼭지점의 X좌표는 항상 똑같습니다. 왜냐면 꼭지점이 있는 자리에서 위아래로 쭉 그리면 축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절대값, 이차함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좁아지죠. 그래서 얘가 y는 x제곱이라면 y는 2x제곱은 이렇게 좁아집니다. 더. 그 다음에 뭐 2분의 1, 3분의 1 제곱은 2분의 1, 3분의 1 x제곱은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절대값이 커질수록 좁아지고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제곱 이렇게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넓어집니다. 맞아. 이게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계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위아래 볼록하고 그래프의 폭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폭이 넓겠구나 좁겠구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차함계수에서는 위아래 볼록하고 그래프의 폭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제 뭘 하냐면 평행 이동을 합니다. 평행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함수 단원에서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배워요.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배우는데 Y는 2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2x 플러스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Y축 방향 평행 이동은 뒤에 상수항에 더해주면 돼.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됩니다. 얘가 여기다 갖다 붙으니까. 알아들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차함수에서도 똑같은데 X축 방향 평행 이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Y축 방향 평행 이동은 Y축 방향으로 아까 3만큼이었나?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원래 원칙은 Y 대신 Y-3이 대입된다가 원칙이야 원래는. 얘네 Y 대신 Y-3이 대입돼서 3이 넘어가서 뒤에다 갖다 붙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면
y축 방향 평행이동은 방식이 y축 방향으로 뭐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y 대신 y-q가 대입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야? 상수항에 q를 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y는 fx에서 y 대신 y-q가 대입된 거랑 이 뒤에 상수항에다가 얘가 넘어가서 fx에다가 그냥 q를 더하는 거랑 상황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돼? 알아들어? 원칙은 y 대신 y-q를 대입하는 게 원칙인데 그냥 뒤에다가 q를 갖다 붙이는 거랑 똑같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도 상관이 없어. y축 평행이동은.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 x축 방향 평행이동이야. x축 방향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x-p가 대입된다는 걸 반드시 지켜줘야 돼. 그래서 y는 3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3괄호 x-2의 제곱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뭔 말인지 돼? x 대시니까 3도 그대로 두고 제곱도 그대로 두고 x만 싹 바뀌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럼 얘는 ax제곱 기본 모양이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3이니까 좀 뾰족하게 이렇게 생긴 애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옮겨올 거란 말이야. 그럼 꼭지점 좌표가 0,0에서 3,0으로 옮겨올 거 아닙니까? 축방 형식은 x는 3이 되고. 그래서 x축, 2네. 이런. 2만큼 옮겨오면. 그러면은 꼭지점이 0,0에서 2,0으로 옮겨오니까 이동한 만큼 꼭지점은 변하는데 꼭지점은 이동한 만큼 변하고 x 대신 x-2가 대입돼야 된다. 그런 거야. 그래서 요 완전 제곱이 0 되는 x가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알아들어요? 그러면 y는 3x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뭐 2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3괄호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겠지. 그 다음에 y축 방향 이동은 어떻게 해라? 뒤에다 갖다 붙여라.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2 됩니다. 무슨 말이야? 원래 0,0에 있던 꼭지점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1만큼 2만큼 가면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이거를 식만 보고 항상 완전 제곱이 0 되는 자리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아들어요? 한 명씩 대답합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야. 꼭지점 좌표 몇 콤마 몇이야? 느려. 꼭지점 좌표. 완전 제곱이 0 되려면 이 괄호가 0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 밖에 있는 애가 y좌표, 이 안에가 x좌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계속 이어서 축방 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얘랑 얘랑은 무조건 같아. 축방 정식은 x는 하고 쓰는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왜 아래로 볼록이야? 여기 마이너스인데. 위로 볼록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고 뭐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자,
전부 다 물어볼 거야. y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야.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축방정식.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러면 꼭지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찍고 아래로 볼록. 그리고 x에 0 넣으면 3이야. 이렇게 y절편까지. y절편은 어떻게 구해? x에 0 넣어서 구해. x에 0 넣으면 3이잖아, 3. 맞아요? 그럼 y절편까지 찍고 꼭지점 찍으면 이 함수는 완벽하게 그린 거야. 그래프가 이쁘고 안 이쁘고랑 상관없어. 꼭지점 찍고 위아래 볼록 찾아서 그리고 y절편 찍으면 돼. 알아들어? y절편은 어떻게 한다고? x에 0 대입하면 y절편이라고. 얘는 0, 몇일 거 아니야? 0,3일 거 아니야? 알아들어? 뭔 말인지 이해야 돼? 자, 그럼 y절편까지 대답하면 돼.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2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y절편 얼마? 아니죠. x에 0을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아니고 얼마? 3, 42 마이너스 14예요. 이해돼요? x에 0 넣어야 된다고. 4잖아. x에 0 넣으면 4, 3, 42 마이너스 14야. 알아들어? 그럼 그래프가 2,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고 마이너스 14가 y절편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알아들어요? 꼭지점 좌표 1, 마이너스 3 축방정식 x는 1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y절편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아들어? 뭔 말인지 이해야 돼? 꼭지점 좌표 꼭지점 좌표 신기하게 이거는 대답을 못하더라. 꼭지점 좌표 0, 마이너스 2 완전 제곱이 0 되려면 x가 0이어야 되겠지. 얘도 완전 제곱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0, 마이너스 2라고. 뭐라고? 0, 마이너스 2라고. 이거는 여기 뭐가 있으니까는 눈에 보여?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0이지. x 빼기 0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던지. 알아들어요? 희한하게 이거는 답을 못해. 꼭지점 좌표 이거는 대답을 잘해. 다시 꼭지점 좌표 0, 마이너스 1 알아들어? 그래서 0, 마이너스 2가 0,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면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던 애가 밑으로만 내려간 애잖아. 축이 안 변하잖아. x축 이동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x축 이동은 뭐야? 좌우 이동이야, 좌우 이동. 뒤에만 움직였잖아. 상하 이동만 했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y는 a 괄호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이거는 꼭지점이 뭐야? p, q. 축방정식은 x는 p,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a는 뭐란 얘기야? x제곱 계수야. x제곱 계수. 이거 전개하면 x제곱에 a 붙게 돼 있어. 알아듣죠? 자, 따라하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과 y절편을 찾으면 된다. 그럼 꼭지점을 알려면 식이 어떻게 생겨야 돼? 완전제곱 모양으로 생겨야 돼. 이해돼? 완전제곱 모양으로 생겨야 된다. 그런데 니들한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의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꼭지점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모양을 뭘로 바꿔야 돼? 완전제곱 껴있는 모양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은 y는 2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2x 여기까지만 먹는 거야. 상수항은 바깥에 따로 쓰는 거야. 상수항은 바깥에 따로 쓰는 거야. 2차, 1차만 가지고 완전제곱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에 상수항 뭐 필요해? 플러스 1 없던 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위아래가 똑같은데 없던 게 생겼으면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줘야 된다고. 알아들어?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제곱식이고요. 한번 쓰자. 그럼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그냥 요거는 완전제곱이 얘랑 붙고 얘가 만나서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알아들어? 그래서 이 식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찾는 거야. 이해돼요? 자, 따라하세요. 2차 함수는 그래프 계통과 방정식 계통이 있다. 일단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전부 다 그래프 계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전부 다 그래프 계통이야. 그런데 그러면 그래프 계통은 포인트,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문제에서 물어보거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잡혀 있어? 지금 다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내가?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내가 아까 뭐랑 뭐가 포인트라고 그랬어? 꼭지점이 포인트야. 꼭지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프 계통 문제는 전부 다 누가 포인트야? 꼭지점, 꼭지점, 축 이런 애가 포인트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자, 그래프 계통 문제는 전부 다 꼭지점이 포인트고요. 이 얘기하자.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쓴 거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만든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거를 일일이 꼭지점을 찾기엔 좀 그래.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바라보는 유형이 하나 있어. 이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겨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서는 뭘 물어보냐면 1번 A는 양수다. 2번 B는 음수다. 3번 C는 양수다. 4번 A-B 플러스 C는 양수다. 5번 뭐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음수다. 6번 9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뭐 양수다. 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자, 아까 A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니? A는 두 가지. A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었는데 A는 뭐랑 관련이 있어? 위아래 볼록하고 그래프의 폭하고 관련이 있어. 뚱뚱이와 홀쭉이. 그 중에서 위아래 볼록만 보면 돼. A는
위아래 볼록하고 관련이 있어. C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 C는 어떤 다항식의 상수항은 그래프를 그리면 무조건 y절편하고 관련이 있어. x에 0 넣으면 상수항밖에 안 남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렇게 저렇게 생긴 거 말고 이렇게 생긴 거 말고 다 펼쳐놓은 형태에서 이해돼? 다 펼쳐놓은 형태에서 상수항은 무조건 y절편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C는 누구랑 관련이 있어? y절편하고 관련이 있어. 그 다음에 B만 구분하면 되는데 B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B는 축하고 관련이 있어. B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축하고 관련이 있어. 얘를 완전 제곱을 만들어 보면 y는 a의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절반 제곱 플러스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면 y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별로 외울 필요 없고요. 축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야. 꼭지점 좌표가 얘랑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내가 좀 암산 곁들여서 빨리빨리 했어. 근데 얘는 안 외워도 되는데 축방정식은 외워주는 게 좋아. 축방정식은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래서 축방정식은 항상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근데 지금 아래로 볼록이니까 a가 양수고 y절편 양수고 AC는 그냥 그래프 그려놓으면 눈으로 쓱 보고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안 돼? 알아들어? 그 다음에 축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a가 양수라며. 맞아? 근데 축이 지금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크단 말이야.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러면은 양수니까 얘는 부호의 의미가 없어. 확실하게 플러스인 애는 부호 정하는데 의미가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b가 양수니까 b는 부호 바뀌어서 음수야. 그래서 이것도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따지는 게 좋은데 이게 번거로우면 그냥 외워. 따라의 축이 오른쪽이면 AB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내가 5달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5달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AB 부호가 다르다 같다로 외우면 돼. 왼쪽이면 같아. 알아들어? 이렇게 외워도 되고 더 좋은 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라는 걸 알고 부호를 따지는 게 좋아. 근데 대부분 이 형태 문제에서 1, 2, 3번은 틀리는 경우가 잘 없어. 그럼 문제는 여기인데 따라의 A, B, C가 모두 들어간 덧셈 뺄셈은 함수값이다. 얘는 뭐냐면 x에 마이너스 1 들어간 애야. x에 마이너스 1 들어간 애라고.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a 빼기 b 더하기 c 돼. 알아들어? 그럼 x에 마이너스 1 들어갔다는 말은 y 좌표가 여기란 얘기니까 양수가 맞아. 이해돼? 알아들어? 그러면 얘는 뭐겠어? 이제 얘가 x에 마이너스 1 들어간 거란 거 알았고 무조건 x에 뭐 들어간 결과라고 그랬어. 얘는 x에 뭐 들어간 거겠어? 2 들어간 거야. 2 들어가면 y좌표가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맞아. 이런 식이야. 이해돼 안 돼? 그럼 얘는 뭐겠어? 3 들어간 거야. 얘가 틀린 거야. 틀린 거는 얘는 3 들어가면 0이야. 는일 때도 있다니. 뭔 말인지 알아들어? 는일 때도 있어. 이해됩니까? 여기까지가 그래프 계통이야. 여기까지가 그래프 계통이다. 그래프 계통은 기본적으로 꼭지점하고 축에 관심이 있는데 저렇게 다 펼쳐놓은 문제는 유형이 이거 하나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 다음에 방정식 계통이 있는데 중학교 때는 방정식 계통을 깊게 안 다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방정식 계통만 다룹니다. 물론 그래프 계통도 다루는구나. 근데 방정식 계통을 먼저 다룹니다. 중학교 때는 거의 그래프 계통하고 관련돼 있어. 중학교 문제는 거의 다 그래프 계통하고 관련돼 있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거의 다 방정식 문제하고 계통하고 관련이 있어.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 계통 문제가 아니면 꼭지점이 뭔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 꼭지점이 뭔지에 관심이 없고 뭐 y가 뭐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말이 안 되잖아. 잠깐만. 뭐 1 정도로 가자.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2? 1 정도로 가자. 근데 이렇다고 쳤을 때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 이런 얘기를 합니다. X축하고 만나는 점.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러? 선우야?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러? X절편이라고 불러. 1차함수, 2차함수 용어가 다른 게 아니야.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럼 X절편은 어떻게 구해? Y절편은 X에 0 넣어서 구하고 X절편은 Y에 0 넣어서 구해. 근데 이 식에서 Y에 0을 대입하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 0이다. 좌우변 바꿨지만은 같은 식이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에 Y에 0 대입하면. 그 말은 뭐야? 함수가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야? 2차? 는 0이면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정식 계통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Y좌표에 숫자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함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방정식이라고. 이해돼?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 여기가 만약에 뭐 4야. 이렇게 돼 있어. Y좌표가 4인 두 점이라고 얘기하면 Y에 4 들어가는 순간 방정식이야. 그때의 X좌표가 이렇게 찾아지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이런 것도 있어.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어떤 이차함수가 있고 여기가 1차함수가 있어.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야. 그러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fx랑 gx가 같다라는 식. 즉 fx 빼기 gx는 0이라는 이런 게 2차 방정식. 얘가 2차고 얘가 1차니까 더하고 빼봤자 2차일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알아들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함수 문제는 꼭지점하고 y절편 아까 뭐였어? ABC의 부호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빼고는 전부 다 방정식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이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똑같아.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또 방정식의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얘기 나와요. 물론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에 거리가 3이다 그러면은 y에 0 대입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랬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3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야 돼 니들이. 알아들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일 때 2차 함수에 이런데 이렇게 문자 갖다 집어넣겠지. k 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알파 프로 전 시간까지 했던 거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y에 0 넣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4고요. 알파 베타는 k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집어넣고 여기구나. 집어넣고 그럼 여기에 k 넣고 이렇게 풀란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요? 이런 것까지가 중학교 3학년에서도 기본 문제. 막 어려운 문제 지저분한 거는 우리 또 이제 3학년 프린트 보면서 하면 되고. 알아들어?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돼 있는 상태에서 중3 프린트도 풀고 여기 진도도 나가고 해줘야 합니다.
이해되죠? 여기 있는 예제들 몇 개 봅시다. 자, 특강 1번도 있는 거 봅시다. 134쪽.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ax.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7이래. 이거의 꼭지점 좌표가 4, 마이너스 7이래요.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저거를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얘는 이것만 보고 이차함수식을 만드는 거야. 선우야 봐봐. 선우야 지금 이차함수식에 꼭지점 관련됐으면 이게 그래프 계통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프 계통은 배열이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p 자리에 4, q 자리에 마이너스 7 대입하면 이차함수식이 y는 a의 x-4의 제곱 플러스 q야. 물론 여기 ab가 있으니까 뭐 딴 걸로 바꾸자. 뭐 이렇다고 칩시다. 이해돼요? 그런데 이것도 나와 있어. 어디? 여기. 이차함 계수가 이 괄호 앞에 있는 애가 이차함 계수라고 그랬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요 자리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럼 q가 아니라 여기 7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돼요? 꼭지점 알려주면 바로 이차함수식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저 모양하고 맞춰야 되니까 이 모양하고 맞춰야 되니까 전개해. y는 좀 빠르게 갈게요.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8 플러스 16x에 32 마이너스 64에다가 7 더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7이네. 그럼 64에다가 마이너스 7 하면은 73? 7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x제곱 똑같고 4a가 16이니까 a는 4고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가 마이너스 71인데 얘가 4니까 16에 48 뭐 다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네. 71은 48 더하기 b제곱 더하기 6b 해서 뭐 넘겨서 풀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들어? 그래서 꼭지점 얘기 나오면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어 줘야 하고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얘를 바꾸는 건 좀 멍청해 보인다. 뭔 말인지 내 식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힘들잖아. 물론 그렇게 많이 힘들지도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자? 꼭지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꼭지점 가지고 식을 먼저 만들어서 전개하는 게 더 편하다. 알아들어요? 그런 얘기고요. 특강 2번 봅시다. 특강 2번을 보면 x는 1이고 이것도 축방정식을 알려줬네요. 축방정식은 뭐랑 똑같다는 거였어? 축방정식은 꼭지점 x좌표랑 똑같다는 거였어. 그러면은 이 식에서 축이나 꼭지점 나오면 무조건 이 식이야. 이 식에서 뭘 가지고 가르쳐 준 거야? APQ 중에 P 가르쳐 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강 2번 보면 축방정식의 x는 1이니까 y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해놓고 얘가 마이너스 1,0과 4,5를 마이너스 5를 지나간다. 4, 마이너스 5를 지나간다. 자, 내가 방정식 얘기할 때 근 얘기 나오면 무조건 넣는 게 기본이다 그랬어. 맞아 안 맞아? 그럼 함수 문제에서는 좌표가 나오면서 얘를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대입하는 게 기본이에요.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면은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 4a 플러스 q 되고 마이너스 5는 4 넣으면 3, 9 연립방정식 하면 AQ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AQ 나오면 다시 대입하면 이차함수식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그런 다음에 그 이차함수식을 찾아서 찾자. 아래서 위로 빼고 아래서 위로 빼고 아래서 위로 빼고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Q는 4네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야. 근데 얘가 어디랑 만나는 점이래? Y축과 만나는 점이래. Y축과 만나는 점은 다른 말로 Y절편. Y절편 어떻게 구한다고? X에 0 대입한다고. 0 대입하면 0, 1, 3. Y는 3이니까 Y절편이 3이고 점은 0,3 이렇게 해야겠죠.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3 그러면 안 되겠죠. 옆에 특강 3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아까 설명한 거네요. 요거는 니들이 좀 해보세요. A 부호, B 부호, C 부호, 그 다음에 A, B, C 다 있는 거는 숫자 대입한 거에 대한 값이다. 알아들어요? 요거는 니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 가지고 리뷰한 거고요. 방정식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 과정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방정식 관련된 내용 할 건데 많지 않다는 말은 중학교에서는 방정식 관련된 내용을 다 약간 난이도 있는 걸로 취급한다는 뜻이야. 알아들어? 그래서 고등과정 이거 하고 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니네 2차 함수 프린트 못 받은 사람 내가 준 사람 있고 선호 받았나? 2차 함수 프린트 받았나? 다은이 받았나? 그때 하은이도 줬나? 너만 줬나? 하은이 안 준 것 같은데 너 받았나? 박하은이만 안 받았나?